안녕하세요. 기상청 날씨 해설의 우진규입니다. 어제부터 우리나라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이 막바지 잔맛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주변 기압계 영향으로 인해서 장마전선상에서 이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하지 못하면서 비의 양이 비교적 적었는데요. 이제 장마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기압계 상황이 매우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비가 오락가락하면서 이 비 예보가 흔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아침 9시 위성 영상입니다. 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던 장마전선은 현재 약화되면서 다소 북상한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로는 현재 우리나라 남쪽에 중심을 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낮은 구름대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서해상에서 장마전선이 일시적으로 다시 활성화되면서 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점은 아침부터 낮 사이가 될 듯한데요. 장마전선의 활성화와 약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달 2일 날씨에서 장마편에서요, 잠시 언급했지만 장마전선은 북쪽의 이 오후축해 고기압과 남쪽의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장마전선의 북상을 견인하는 요소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이 되겠는데요. 하지만 2010년을 접어들면서부터는 일반적인 장마전선의 이동과 더불어 조금 다른 요소로 인해 이 장마전선이 북상과 남하를 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과 같이 북태평양 고기압과 북쪽의 찬 공기 사이에서 이 정체전선이 우리나라 남쪽에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한반도를 주기적으로 통과하는 이 저기압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장마전선대가 끌려져 올라가는 형태의 장마가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 장마전선의 활성화 또는 북상을 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북쪽의 찬 공기의 강도,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한반도를 통과하는 지상 저기압 또는 기압골의 유무입니다. 어제부터 영향을 준 장마전선은 이 두 가지 요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찬 공기의 여부입니다. 어제죠, 27일 위성 영상 사진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장마전선이 위치한 구름대 영상을 보이시면서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주로 하층은이 분포한다는 뜻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대부분 장마전선상에서 발달한 키가 큰 구름대들이 일반적으로 분포하게 되지만 지금 이 영역에서는 대기 상층에 따뜻한 공기가 분포하게 되면서 구름대가 높게 발달하는 것을 저지하였습니다. 즉 장마전선의 북쪽에 위치한 한기가 매우 약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자, 같은 시각의 상층 수증기 위성 영상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한반도 서쪽 부근으로 이 상층의 수증기 영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건조역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영역은 고기압성 회전을 하는 구역으로서 대기 하층에 저기압이 발달할 수 없는 연직 구조를 형성하게 되고요. 또한 이 주변에서는 지상으로 저기압이 접근한다고 해도 이 북쪽과 남쪽으로 비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수평적 구조도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이 어제 영향을 준 장마전선은 앞서 말씀드린 이 활성화 그리고 북상 요소를 모두 갖지 못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약하게 우리나라를 영향을 주게 되었고요. 특히 일부 서해상에서 발달한 대류원들은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우리나라 남동부에 위치한 고압부에서 약화 소멸되고 그나마 있던 강수마저도 매우 약화되는 그런 특징을 보였다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 이와 같이 장마전선에 대한 강수에 대해서 정확한 예측이 왜 어렵게 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간단한 모식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일반적인 장마전선에 대한 모식도입니다. 자, 이 북쪽으로는 찬 공기 그리고 남쪽으로는 따뜻한 공기가 버티는 가운데 이 남서에서 북동쪽으로 흐르는 난기, 즉 열대 수송부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면요, 이 강수대의 발달 그리고 그에 따른 장마전선의 남북 진동이 매우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예측은 보다 수월하게 예측이 되게 하고요. 하지만 이와 같이 우리나라 동쪽으로 상층에 고압 능이 발달을 하게 되면 전반적인 기압계 흐름이 남북으로 커지면서 이동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선 북쪽의 상층 저기압으로부터 이렇게 찬 공기의 세력이 강해지는 경우에 장마전선이 남쪽으로 남하를 하게 되고요. 반대로 이 남쪽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을 하게 되는 시기가 되면 장마전선이 북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이 장마전선의 전체적인 남북 이동 범위가 매우 넓어지게 됩니다. 정리를 하면 이 베링해 부근에 상층 고압 능이 발달을 하게 되고 그 정체가 시작이 되면 북태평양 고기압과 상층 찬 공기를 가진 저기압의 정체에서 동으로 흐르는 기류는 매우 약해지게 되고요.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기류가 강화지게 됩니다. 결국 이는 장마전선이 남북으로 진동하는
폭이 매우 커지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되죠. 이때 기압계 정체는 이 편서풍의 약화로부터 이어지게 되고요. 이는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공기 이동에 대해서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측이 매우 어렵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장마전선은 상층의 한기와 난기를 가지고 있는 수천 킬로미터 부근의 기단 사이에서 형성이 되는데요. 분석의 난이도가 매우 높아지고 이 예측에 대한 불확실성도 매우 커지게 됩니다. 네, 오늘은 이 최근 장마에 대한 변동성과 그 예측에 대해서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강수에 대한 예보가 매우 어려워서요. 강수 시점과 지역이 엇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국민 여러분의 불편함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더욱 기상 분석에 힘을 기울여서 보다 정확한 예보를 생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기상청 날씨 해설의 우준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